행복한 가족. 등기요. 택배도 아니고 등기가 오다니 의아하게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독촉장이었다. 적혀있는 금액은 어마어마했다.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이 남편 이름으로 빚이 되어 있단 말인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형에게 선뜻 빌려주기엔 꽤나 큰 돈을 빌려주고 얼마 안 있어 그 형이 사라졌다. 어머니 암 치료비를 구한다며 사정을 했다고 하였다. 인정에 약한 남편은 얼마 되지 않는 비자금과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해 나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뜻 큰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돈을 꾸어간 형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카드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갚기 위해 또 카드를 만들어 갚고 그러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에게 말하려 용기를 냈는데 그 무렵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뻐하는 나에게 신랑은 더욱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이혼하자. 퇴근한 신랑을 향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버렸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 맞벌이를 했고 가난을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이는 조금 미뤄도 되겠거니 했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다 이번엔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애를 태우다 어렵사리 들려준 임신 소식이었으니 그때 우리 남편 심정으로 그 말을 꺼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비싼 카드 이자와 그 빚을 갚기 위해 만든 다른 카드들, 그리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 긴 꼬리는 결국 등기로 나에게 전해졌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나는 물도 겨우 먹을 정도로 심한 입덧을 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던져놓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딱히 갈 데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딸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초라 다행히 과일 가게엔 많이 나와 있었지만 무작정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물끄러미 딸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듯한 아기였다. 임신을 하고 아이들이 유독 더 눈에 띄었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일으켜 세우고는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가 다가왔다. 입덧 중인가 봐요? 어머나 어떻게 아셨어요? 애가 셋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알아요. 나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였는데 벌써 셋이라는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그 애기 엄마와 몇 마디 나누고서 동네를 몇 바퀴 돌다 결국 나는 집으로 향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남편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지내던 중 시장에서 또 그 애기 엄마를 만났다. 그렇게 두 번의 만남은 우리를 가깝게 하였고 좋은 말법 상대가 되었다. 나보다 5살이나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먼저 낳아 그런지 베테랑 아줌마 느낌이 물씬 풍겼다. 언니 오늘 놀러와요. 친정에서 고구마 농사를 하는데 한 박스 보냈네요. 싸줄게요. 식구도 많은데 그냥 먹지. 언니 먹으라 그러나 뱃속 아가 먹으라 그러지. 호호. 참으로 인심 좋은 엄마였다. 좁은 골목을 한참 지나 낡은 초록대문 앞에 섰다. 할머니 한 분이 수도가에서 무언가를 씻고 있었다. 주인 할머니라고 했다. 인사를 하고는 뒤편으로 향했고 햇빛도 잘 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문이 있었다. 그곳이 애기 엄마네 방이 있었다. 신랑이 벌이가 좋지 않아 그동안 전세 자금도 없어 월세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나마도 월세가 종종 밀려 주인 할머니 눈치를 많이 보는 중이라고 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스팟 냄새가 무척이나 심해 순간 배를 감싸 안았다. 어이쿠 환기를 안 시켰더니 냄새가. 언니 조금만 참아요. 애기 엄마는 나를 급히 방으로 안내를 하고는 문을 닫고 부엌 환기를 시켰다. 내가 임산부라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문은 꼭 닫아주었다. 배려를 많이 해주어 고맙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물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 셋 있는 집치고는 참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방 한 칸에 좁은 주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엄마 아빠 세 아이가 알콩달콩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곰팡이 냄새가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살아요. 빨리 방 2칸짜리로 옮겨야 하는데 큰애가 자기 방 갖기를 얼마나 서운하는지 몰라요. 방 안엔 낡은 옷장과 지금은 고물상에도 없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TV가 놓여 있었다. 주방 살림도 딱히 좋을 것이 없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찌그러진 노란 냄비에 애기 엄마는 고구마를 삶아왔다. 입덧 때문에 음식에 취미를 잃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고구마를 먹는 순간 아, 이 맛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맛났다. 정말 맛있어. 우리 친정 고구마라 그럴 거예요. 호호. 그러고 보니 정말로 어릴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쪄준 고구마 맛이 나는데 나 이거 좀 싸줄래? 당연하죠. 그러려고 불렀는데 우리 집 참 많이 없죠? 그래도 우리 5식구 재미있게 살아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우리 식구 다 같이 한 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보기 좋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돈 때문에 사실 아이를 갖지 말까도 생각했었다. 뭐하러 아등바등 살면서 아이를 낳을까 싶어 그리 오래 아이를 미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는 내가 겪은 일보다 더 많은 사건들을 지내왔다고 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돈이야 벌 때도 있고 조금 덜 벌 때도 있고 또 나중에 벌 수 있는 일이지만 가족은 지금 지키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며 행복이 별거냐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 애기 엄마 앞에서 행복한 투정을 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동안 신랑이 얄미워 만난 반찬도 한번 안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랑 좋아하는 삼겹살과 상추를 사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곧 입덧도 끝나겠지. 곧 이 상황도 끝나겠지. 그리고 곧 따사로운 봄 햇살에 예쁜 꽃들이 만발할 테고 우리 아기도 태어날 테지. 어느덧 14년 전의 일이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형아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초등학생 둘째가 요즘 구구단을 외운다고 어찌나 제잘되는지 모른다. 가끔씩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때를 추억하며 꿈만 같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다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